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선입니다. 오늘은 비상 중3 영어 레슨 5 Critical Minds 비판적 정신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 5과에 나오는 문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사 구문에 대해서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so that can 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먼저 나온 이 분사 구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사 구문이 영문법 중에는 가장 어렵고 복잡한 그러한 문법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설명을 들으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선생님이 아주 쉽게, 가장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귀담아 들으시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소개를 하겠지만 너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 분사 구문을 조금 더 재미있게 배우고 쉽게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이 분사 구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노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분사 구문송을 만들었으니까 그 노래를 같이 가르쳐 드리면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 노래를 외워두세요. 그러면 나중에 시험 볼 때도 그 노래가 이제 머릿속에 맴돌아서 문제를 풀거나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는 졸업한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선생님한테 와서 증언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선생님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그 선배들이 증언한 내용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분사 구문이 일단 뭔지를 알아야 되죠. 분사 구문은 뭐냐면 여기에 설명으로는 분사가 종속 접속사의 기능을 겸하며 구를 이끄는 것을 분사 구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써 있죠. 좀 어렵죠. 무슨 말인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노래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일단 여기 있는 거 먼저 할게요. 설명을 할게요. 지금 이제 부정사하고 동명사하고 분사, 이제 분사 구문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큰 그림을 그린 건데,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동사는 아니지만 그 뿌리가 동사에서 온 거기 때문에 동사의 역할들을 감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는 이제 부정사, 우리 그 원형 부정사 또는 투 부정사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투랑 동사 원형이 같이 붙어 있는 걸 이제 투 부정사 이렇게 하는데, 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런 거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러한 명사, 형용사, 부사 기능을 하지만 동사 역할까지 감당을 해주기 때문에 준동사라고 그렇게 불리워져요. 그러니까 이 부정사가 하는 어떤 주체가 꼭 있게 돼요. 동사에는 항상 뭔가를 행동하는, 액션하는 그러한 주체가 있잖아요.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잘 파악하면 문장을 잘 이해하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동명사는 원래는 동사였는데 명사로 만들어진 게 이제 동명사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 동사였다가 명사의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명사로 이렇게 다른 옷을 입은 건데, 이것도 역시 이 동명사의 주체가 반드시 있게 돼요. 그래서 요 부정사, 동명사 다 준동사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제 분사가 있어요. 하면 일단 분사가 뭔 줄 알아야 돼요. 아마 1, 2학년 때 분사에 대해서 배웠을 것 같은데, 분사에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죠. 그죠? 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앞뒤에 두세 개의 단어가 붙어서 어떤 뜻을 이루는 거. 근데 주어 동사는 아닌 그러한 문장은 아니고, 확실하게 어떤 주어 동사가 있진 않지만 어떠한 그 구를 이루어서 문장 뜻을 나타내는 것을 분사 구문이라. 오늘 배우게 되는 게 이제 이런 분사 구문인데,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죠. 그죠?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우게 될 이 분사 구문은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많이 해요. 부사 기능도 있고 이유, 조건, 시간, 양보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은 이제 부사 기능을 하는 거를 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큰 그림을 이런 가운데에 분사가 하나가 있다. 이 분사는 뿌리가 뭐였다? 동사에서 온 거다. 그죠? 동사에다가
ing라든지 뭐 ed라든지 이런 것들을 붙여갖고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를 만든 거잖아요. 항상 동사라는 것은 그 동작을 행하는 주체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동작을 행하는 주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알면은 문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준동사에 해당된다 하는 거.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좀 어렵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분사가 종속 접속사의 기능을 겸하며 구를 이끄는 것을 분사구문이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거를 선생님은 좀 짧게 이해하기 쉽게 분사구문송에 이렇게 가사를 만들었어요. 뭐냐면 분사구문은 접주동을 간결하게 표현한 것이다. 접주동이 뭘까요?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접속사, 주어, 동사. 알겠죠? 주어, 동사만 있으면 문장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접속사가 있게 되면은 어떤 부사절이나 명사절이나 형용사를 이루게 되는데 이 접주동, 특히 여기서는 이제 부사 기능을 하는 부사절이 되겠죠. 부사절 접주동을 길게 주어, 동사, 접속사 이런 게 다 있으면, 다 갖추고 있으면 어때요? 굉장히 문장이 길어지겠죠. 요거를 짧게 표현하기 위해서 다 알 수 있는 것들을 막 제해버리고 다른 형태보다 좀 간단하게 표현하고 간결하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 바로 분사구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분사구문송하고 이 선 이렇게 선생님 이름을 치면은 유튜브에 이 노래가 바로 나와요. 이 노래는 조금 있다가 전곡을 다 같이 한번 불러보는 식으로 할 건데 이 가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첫 번째 1절에 나오는 게 분사구문이 뭔지 알아야 되니까 분사구문은 접주동을 간결하게 표현한 것이다. 길게 얘기할 거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다 라고 정도만 일단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동일하고 시제가 같은 경우 부사절의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를 분사로 바꾸어 부사절의 맨 앞에 놓는다. 선생님도 읽으면서도 이거 참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볼게요. 무슨 소리냐면은 일단 여기에 because부터 hospital까지가 주어 동사가 갖춘 하나의 절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John부터 BG까지도 주어 동사가 갖춰져 있으니까 절이죠. 그죠? 그러면 두 개의 절로 이루어졌잖아요. 여기 지금 콤마로 다 이루어져서 하나처럼 이렇게 묶어졌는데 이렇게 두세 개가 같이 있으면 항상 주체가 되는 주절이 있게 돼요. 그래서 주절은 이렇게 접속사가 붙어 있지 않은 것이 주절이에요. 접속사가 붙어 있는 거는 종속절이에요. 이 문장에서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골자는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주절에 있을까요? 종속절에 있을까요? 주절에 있겠죠? 그래서 여기 주절에 있는 요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고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뒷받침하고 보충해주기 위해서 이 종속절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John is always busy 그랬잖아요. John은 항상 바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왜 바쁘냐 하면 왜냐하면 John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바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분사구문을 할 때 구분을 딱 한눈에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주절이구나 이게 종속절이구나 하는 걸 아셔야 돼요. 때로는 이 주절이 앞에 올 수도 있어요. 주절이 앞에 오고 종속절이 뒤에 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John is always busy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because John works in a hospital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럴 때에도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면은 이 문장 앞에 여기에 이렇게 접속사가 붙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종속절이구나 하는 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 종속절과 주절이 지금 같이 나왔는데 누가 먼저 나왔어요? 종속절이 먼저 나왔죠? 주절이 나중에 나왔죠? 주인과 종이 좀 있는 그런 시대를 생각을 하면 주인이 먼저 나가고 종이 뒤에 졸졸졸졸 따라가는 그런 게 보통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에 보면 이게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는 뭐죠? 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인이라고. 그러면 지금 상황이 원래는 누가 먼저 나와야
돼요. 아까 선생님이 얘네들이 문장이 서로 바뀔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John is always busy가 앞에 나오고 because 절이 뒤로 나올 수도 있다 그랬잖아. 원래는 그게 정상적인 문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럴 때에는 John is always busy 다음에 콤마가 없이 그냥 쭉 나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콤마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 콤마는 왜 생겼느냐 하면 이 because 이 문장이 원래는 John보다 뒤에 있는 문장이었는데 주인보다 뒤에 따라가야 되는데 얘가 앞에 나왔잖아요.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이유부터 먼저 하고 싶은 거예요. 얘기를. 그럴 때는 이제 앞으로 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장이 지금 종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앞에 나왔으니까 제 자리는 원래 이 뒤였는데 여기 잠깐 나온 겁니다. 나 다시 들어갈 겁니다. 라고 표시하는 콤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해하기 좋게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이 존이 나온 요 문장 주절이 앞에 나왔을 때에는 어떻게 한다? 그 뒤에 콤마를 붙이지 않는다. 왜? 주인이니까 앞에 당연히 나왔으니까. 그런데 주인이 뒤로 가고 종속절이 앞에 나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여기에 콤마를 붙여준다. 요거 주의해서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우게 될 이 분사 구문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동일하고 이 말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부사절은 이제 종속절 중에 부사절, 명사절, 형용사절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분사구문은 부사절로 쓰이기 때문에 부사절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럼 어떤 게 부사절이에요? 얘가 부사절이고 얘는 주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사절의 주어가 뭐냐면 요 파란색인 John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주절의 주어가 동일하고 그랬잖아요. 주절은 여기잖아요. 여기에 주어도 John이잖아요. 그죠? 동일하고 시제가 같을 경우 시제는 어디에 있는 거죠? 시제는 동사를 현재냐 미래냐 뭐 과거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시제거든요. 시제에는 동사를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동사는 works가 나왔고 여기에서 동사는 뭐예요? is가 나왔죠. 그러면 다 요거는 현재형이다 하는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조건이 뭐냐?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동일하고 같잖아요. 그죠? 같고 그 다음에 시제가 같은 경우 여기에 works, is 다 현재 시제가 같죠. 그러면 요 말에 딱 들어맞죠. 그죠? 원래 좋은 문장은 영어에서는 같은 단어를 특히 명사를 반복해서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두 번째 나올 때는 뭐로 써요? 대명사로 쓰죠. 그래서 여기는 John, 여기는 he 이렇게 많이 쓰겠죠. 그런데 여기 설명하기 좋게 이제 John 이렇게 똑같이 해놓은 거예요. 때로는 여기에 he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 John이 he로다가 된 거구나. 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렇게 John과 John이 똑같으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부사절의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부사절이 어떤 거예요? 이거죠. 요거 접속사가 붙어있는 요게 부사절이라고 그랬어요. 종속절 안에 부사절, 명사절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종속절 중에서 부사절이기 때문에 부사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사절의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하고 부사절의 접속사는 이거잖아요. 그죠? 접속사 because를 없애고 그 다음에 주어도 없애래요. 얘랑 같으니까 없애래요. 그 다음에 동사를 분사로 바꾸어 부사절의 맨 앞에 놓는다. 그러면 동사를 분사로 바꾼다 하는 것은 동사를 우리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로 바꿔야 되죠. 여기서 현재니까 이제 현재 분사로 바꿔줘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분사로 바꿀 때 어떻게 하죠? 동사 원형에 ing. 현재 분사는 어떻게 해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주잖아요. 여기 동사 원형, 그죠? 동사 원형 work에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요? ing를 붙여줘야 되겠죠. 그죠? 이거 없애고 여기에다가 ing를 붙여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접속사 없앴어요. 그 다음에 주어 없앴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얘를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리 없죠? 이렇게 써주면은 여기에 나온 이거를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얘는 이제 혼자 분사라고 부르는 거고 분사와 다른 단어들이 합쳐져서 어떤 뜻을 나타내는 거 그것을 이제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건데 구문이라는 건 뭐예요? 문장하고 다른 거예요. 문장은 주어 동사가 갖춰졌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건 문장이죠. 이거는 문장인데
있는데 여기는 지금 주어도 없앴고 접속사도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이 안 됐잖아요. 그죠? 구문으로 있는 거예요. 분사로 시작됐죠?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분사 구문이라는 말은 분사 구문은 접주동을 간결하게 표현한 거다. 지금 이렇게 길게 써야 되는 건데 간결하게 이렇게 쓴 거다 하는 게 이제 분사 구문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노래 이따 나오면 알겠지만 분사 구문은 접주동을 간결하게 표현한 것. 요거까지가 이제 1절이고요. 그 다음에 요걸 설명하는 걸 뭐라고 선생님이 만들었냐면 주절 주어랑 같으면 접주 생략 동사는 분사 형태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주절 주어랑 같으면 뭐가? 여기 종속절에 있는 부사절에 주어가 주절 주어랑 같으면 주 생략이에요. 그럼 접속사 주어를 생략한다.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한다. 그죠? 그 다음에 동사가 남잖아요. 그럼 얘 없애면 그러면 동사를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분사 형태로 만든다. 분사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동사 원형에 ing 이렇게 해주는 거. 이해 다 되셨죠? 다음 자 분사 구문의 의미, 시간 이렇게 분사 구문이 부사절이기 때문에 부사절의 뜻이 굉장히 다양해요. 엄청 많아요. 그걸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 나온 주요한 거, 시간과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 구문에 대해서 주로 다룰 거예요. 다른 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은 하겠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시간 분사 구문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시간 분사 구문은 뭐뭐 할 때, when을 쓰죠. 그 다음에 뭐뭐 하는 동안,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전에, 그 다음에 뭐뭐 한 후에 이런 등으로 해석을 하는 거를 이제 시간 분사 구문인데 주로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들을 이렇게 쓰죠. when이나 while이나 그 다음에 before나 after 이런 것들을 쓴다 하는 거. 자, 그러면 한번 예문을 들어볼게요. 자, 선생님이 조금 전에 설명한 거 다시 한번 선생님이 하는 대로 자꾸 따라와야 돼. 반복해야 돼요. 자, 이 문장 봤죠? When I arrived at the store, I found it closed. 이렇게 나왔잖아요. 문장이 지금 두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는 주절이 되고 하나는 종속절. 어떤 게 부사절이고 어떤 게 주절일까요? 금방 아시겠죠? 자, 얘 콤마는 종속절인데 종인데 앞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 콤마 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나는 그것이 닫혀 있다는 걸 발견했다 하는 거고 내가 어디 그 스토어에 갔을 때 그죠? 도착했을 때 알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 문이 닫혔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 의사 전달을 할 것은 이거고 그 다음에 이럴 때 내가 알게 됐다 하고 시간을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종속절, 부사절이 뭔지 그 다음에 주절이 뭔지를 우리 배웠어요. 배운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분사구문은 접주동을 간결하게 표현한 것. 주절, 주어랑 같으면 접주 생략, 동사는 분사 형태로잖아요. 그러면 주절, 주어랑 같은지 봐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I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시제도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arrived 과거고 found, find의 과거형 똑같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접주 생략, 접속사, 주어, 생략. 그죠? 그럼 arrived만 남잖아요? 그러면 동사는 분사 형태로, 그죠? 동사는 분사 형태로, 기본적인 분사는 뭐다? 현재 분사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arrived의 동사 원형은 뭐야? arrive죠. 그죠? 여기에 ing를 하려면 arrive 할 때 여기서 끝나고 e는 소리가 안 나죠. 이렇게 소리가 안 날 땐 어떻게 한다? e를 없애고 ing. 그죠? 그래서 arriving at the store 그 다음에 I found it closed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부른다고? 이거를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은 여기에서 접속사가 때를 나타내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when, while, before, after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after가 있더라도 여기에 after가 있더라도 아니면 뭐 before가 있더라도 다 시간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걸 생략을 해버려도 이거를 전달하는 데에 큰 그 문제가 없다. 예를 들어서 무슨 탐문 수사를 한다. 그래서 뭐 그것을 알게 된 것이 바로 전이었는지 아니면 바로 그때였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여기에 when을 써줘야 돼요. 이게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는 이 접속사를 써줍니다. 알겠죠? 여기가 before였다 만약에.
그러면 before를 써줍니다. 근데 그게 별로 중요치 않다. 그러면 이거를 없애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또 다른 문장을 한번 볼게요. 여기 이 문장에서 어떤 게 주절? 얘가 주절. 얘는 뭐다? 종속절. 그죠? 부사절이 주절 주어랑 같으면 접주 생략이니까 주절 주어 같아요. I. 그 다음에 was, met 또 과거형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while 없애고 그 다음에 I도 없애고 자, was는 뭐죠? 비동사죠. 그죠? 비동사인데 여기에서 진짜 was도 있고 going도 있잖아요. 그죠? 동사의 어떤 진행을 과거 진행형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여기 비동사 ing 형태가 들어가 준 거고 여기서 중요한 동사는 go잖아요. 그러면 이 본동사의 go에다가 ing 붙은 거 going 요거를 써주고 요거는 was는 없어도 여기 과거형이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다라는 거 현재 분사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의 시제가 같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was는 쓰지 않고 그냥 going만 쓰고 going home, I met a dog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 그래서 이 going home은 뭐다? 분사 구문이라고 한다 하는 거. 아시겠죠?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역시 여기 지금 보면 얘는 설명 다시 안 해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명석하니까 그죠? 여기에 주절이고 얘가 종속절, 부사절이에요. 그러면 주어가 같은지 볼까요? 주어 she 같네요. 그 다음에 got, took, take의 과거형, get의 과거형 다 과거형이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절 주어랑 같고 시제도 같으니까 접주 생략, 접주, 접속사 그 다음에 또 뭐 주어 생략 지금 여기에 시간이 나왔는데 대체로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들은 사실은 여기다 살려줘요. 살려주는 때가 많아요. 여기서는 지금 설명을 하느라고 생략하는 거로 나왔는데 대부분 문장에서는 이러한 접속사 중에서 특히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일 경우에는 많이 살려둔다 하는 거 이렇게 접주 생략하라 그랬는데 중요할 땐 생략 안 한다 하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after she 없애고 그 다음에 gat의 동사 원형은 뭐죠? get이 그러면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일 때는 끝에 자음을 하나 더 써주고 ing를 붙인다. 이런 거 현재 분사형 만드는 공식 여러분들 외웠을 거예요. 그래서 에다가 여기 t를 하나 더 붙이고 ing. 그래서 getting inside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she took off her coat. 뭐예요? 그녀가 안에 그 내부로 실내로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take off 하면 벗는 거죠. 그래서 그녀의 코트를 벗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getting inside. 사실은 getting inside만 앞뒤 문맥 없이 봤을 때에는 그녀가 안에 들어오기 전에 벗었는지 아니면 들어오는 순간에 벗었는지 들어오면서 중간에 벗었는지 들어오고 나서 벗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접속사를 살려둔다 하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줍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거가 여기에 지금 나와 있어요. 접속사는 이조, 양시, 동시 동작, 계속 동작. 접속사가 지금 when, while, after, 뭐 여기 as, if, though, 뭐 이런 것들 굉장히 and 이런 접속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접속사를 다 갖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주로 많이 쓰이는 것만 여기에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조, 양시가 뭔지 모를 거예요. 이유, 그죠? 그 다음에 조건, 그 다음에 양보, 그 다음에 시간. 그래서 이조, 양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동시 동작, 동시에 일어난 걸 나타낼 때도 있거든요. 때로는. 그 다음에 계속 동작.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접속사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as, if, though, when, as, and 중 문맥에 맞게 골라 그랬는데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분사 구문으로 바꿔라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거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원래 어떤 문장이었니? 라고 묻는 그러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은 이렇게 만들어 왔던 거를 거꾸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현재 분사로 시작됐다라는 거, 앞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그런 것들은 뭘 의미하는지 지금 설명했잖아요. 그거를 거꾸로 올라가서 이렇게 원래 문장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as가 2번 들어갔잖아요. 여기 요 순서는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조, 양시, 동시 동작, 계속 동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접속사를 얘기한 거예요. as는 이유인데 이유는 우리 because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because는 뭐 얘기 안 해도 잘 아니까 as로 쓸 경우에도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이제 그 알아두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뭐예요? if가 있죠. 이제 만약에 뭐뭐 한다면. 그 다음에 양보를 나타내는 거,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뜻으로 나타내는 걸 우리 양보라고 하는데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양보를 나타내는 거, though, 그죠? 뭐, although, 이런 것들, 뭐, even if,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거, 여기 지금 when, while, 뭐, after, before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when을 대표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시 동작 을 나타내는 접속사 또 as를 썼잖아요. 그죠? 동시 동작, 뭐뭐 하는 동시에 라는 그런 의미로다가 쓰일 때에도 as를 쓴다라는 거. as 여기 썼는데 여기 또 썼어요. 왜냐하면 as가 굉장히 다양하게 자주 쓰인다는 거를 또 얘기해주고 싶어 선생님이 다른 접속사를 써도 되는데 여기 as를 한 번 더 썼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문맥에 맞게 여러분들이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as라고 해도 맞았다 할 수 있고 뭐 because라고 해도 맞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왔으니까 뭐 마저 할게요. 주어가 없으면 쉼표 저쪽 주절 주어로, 이따가 노래 나올 때 보면은 주어가 없으면 쉼표 뒤쪽 주절 주어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저쪽으로 바꿨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러한 상황일 때는 쉼표 뒤쪽에 있는 주절 주어로 해라. 여기에 지금 주어가 없을 때 이 뒤에 있는 거랑 같기 때문에 없앤 거잖아요. 그러니까 쉼표 뒤에 있는 I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 앞에 써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 노래는 이러한 형태일 때만 얘기를 하는 거고 얘가 주절이 앞에 와 있을 경우에는 쉼표 뒤쪽이 아니죠. 쉼표가 없죠. 쉼표 저쪽이라 그런 것도 틀리겠네요. 그냥 저쪽 주절 주어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주어가 없으면 저쪽 주절 주어로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동사의 시제도 쉼표 저쪽 주절 동사와 일치 그랬죠. 동사의 시제도 여기에 지금 시제가 없잖아요. arriving이라고 하는 분사 구문만 나왔죠. 이게 과거형이었으니까 여기에 현재 분사로다 쓰여 있다라고 하는 거는 뒤에 있는 시제랑 같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arrived라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 알겠죠? 그러면 I arrived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빠졌어요? 접속사가 빠졌잖아요. 그러면 접속사는 이조양식 동시동작, 계속동작, as if, do, when, as, and 중 문맥에 맞게서 골라라. 그러면은 여기에 나는 그것이 닫혔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도착했다까지만 알아냈잖아요. 그러면 도착하고 나서 했는지 아니면 도착할 때 알았는지 만약에 이게 없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when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또 뭐라고도 쓸 수 있을까요? 뭐 after라고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거 답 맞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때 답 맞았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걸 살려두지 않았기 때문에 읽는 사람은 여기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장이다 싶으면 여기에다가 when이든 after든 이런 것들을 써주는 게 시간일 경우에 특히 써주는 게 좋다 하는 거. 근데 이제 이거 쓴 사람이 그건 별로 중요치 않아.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거를 없앤 거죠.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렇게 해서 분사 구문을 만드는 방법 또 거꾸로 이 분사 구문을 원래 문장으로 환원시키는 방법까지도 여기에서 벌써 선생님 설명을 다 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